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에는 반등을 보이곤 했던 시장인데 오늘은 이제 좀 다소 밀리는 상황입니다. 대외 변수가 아무래도 크게 말하는 시기겠죠. 자, 한번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 봐야겠는데 오늘 교보증권 테란노 지점장님이십니다. 최승환 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장이 해 바뀌면서부터 계속 힘든 장이라서 지점장님께서는 가장 또 현장에 계신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뭔가요? 아마 뭐 약간 의외일 수 있으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냐. 그래요? 러시아. 예. 그게 가장 질문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 이게 뭐 계속적으로 뭐 전면전으로 가고 또 이거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유가나 원자재 뭐 그리고 곡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좀 작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원달러 또 원화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질문이 좀 많으시고 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뭐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언제 올라갈까 손실 나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거 올라가느냐 이런 고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 굉장히 확대하고 하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대 매매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신용이 늘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올해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직 시장이 기대하고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그동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좀 매수를 해서 뭐 물타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여의도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위기가 와야지 또 기회가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물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고 건설, 원전, 게임주들이 가장 또 먼저 반응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 관련주들 매매할 만하다라고 보세요? 이 정책 관련주 매년 우리 그 증권사 레포트에 보면 뭐 매년 이제 당선되고 나서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 이상 올랐잖아요. 이런 그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인데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작년에 그러한 그 물적 분할하면서 자회사들 가치가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기존에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좀 손해를 봤죠. 이게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는 조금은 뭐 완화되면서 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건설주는 아시겠지만 뭐 현재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동일하게 뭐 공급 확대를 내세웠기 때문에 건설주는 상당히 좀 뭐 추세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이냐 차이를 놓고 본다면 추세적 반등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도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고 있고요. 게임주는 사실은 작년에 연말에 하반기에 시장에서 핫했습니다. NFT, 그랬죠. 가상화폐, 뭐 메타버스, 신사업 다 묶이면서 게임주가 시장 하반기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히려 좀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될 거다. 왜냐하면 뭐 이 부분은 계속 그 기업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여야가 이제 그런 부동산 공급 확대라든지 이러한 그 공통 공약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여소야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공통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마찰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기 팀장님, 저 LG 에너지 솔루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워낙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고객분들이 작년에 공모주 청약에서 받고 다 처분 안 하셨어요?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실망감이 크시겠다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하고 나서 이제 공매도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한 2,600억 정도 공매도가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66만 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수 편입하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급에 호재가 되는데 네. 반면에 이제 공매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이 약 120배 정도 됩니다. PER이 120배면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PER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물론 그 CATL이라고 그런 그 글로벌 1등 회사인 2차전지 관련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EV 에비타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ATL이 최근 5년간 평균 EV 에비타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40배. 네. 그러니까 EV 에비타가 뭐냐면 EV는 기업의 시장 가치고 에비타는 세전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세금 이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세전 영업이익인데 EV 에비타가 뭐 2배다. 그러면 이 기업이 2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합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EV 에비타가 지금 CATL이 40배니까 뭐 동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시총도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부분 50만 원 이상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과연 재평가를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받는 거냐 아니면 고평가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공모가가 지금 3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네. 네. 이 정도고 말씀드린 그 EV 에비타 그 평균 뭐 얘기하는 40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30% 정도 할인해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EPS를 본다면 PER로 본다면 올해 120배지만 2024년이 되면 한 50배 정도로 좀 여전히 높지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공모가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 지금 수급이 워낙 지금 꼬여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FOMC 회의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지금 선언 우려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벤트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FOMC 회의에서 아마도 뭐 지금 25bp, 50bp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미국 증시 기업들 그동안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많게는 60%, 뭐 적게는 40%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부담은 완화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가려면 작년에 그 올라갈 때 그 상승 논리가 있었잖아요. 상승에 대한 스토리. 그게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은 가격 조정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님 계신 그쪽에도 고객분들 해외 투자 많이 하시나요? 해외 주식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동학개미 운동, 네. 서학개미 운동 서학개미까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투자에 관심 많이 하셨고요. 덕분에 뭐 작년에는 괜찮았죠.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까지도 관심 갖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뭐 금리 인상. 네. 예, 그렇습니다. 어허. 네. 그래요. 그래서 가격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지금 이 변동성 장세에서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 거의 정점을 이루고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뭐 여행이나 항공, 뭐 면세점, 화장품, 외식, 뭐 BTS도 얼마 전에 서울 공연을 했어요. 네. 잠실에서. 그리고 또 문화 소비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철저하게 뭐 관심 주가는 올라왔지만 이제 또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호텔 신라 뭐 하나투어 뭐 이런 회사들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도 그렇고 호텔신라, 면세점, 여행뿐만이 아니라 또 이 탑픽으로는 의료기기, 이제 미용 쪽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을 또 꼽아주신 만큼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변동성 장세에서 리오프닝을 조정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탑픽으로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또 정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까지 교보증권 테헤란로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